저주받은 굴레바위. 강진읍에서 동남쪽으로 10리거리에 군동면 쌍덕리란 마을이 있다. 옛날 이 마을에 김인선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얼굴도 준수하고 글공부도 남달리 잘하였다고 한다. 소년은 내를 건너 10리가량 떨어진 읍내 서당에 다녔는데 어느 봄날 집에 돌아오면서 길에서 묘룡의 예쁜 처녀를 만났다. 이 처녀가 처음에는 곱게 눈을 흘기는 것으로 그쳤지만 매일처럼 나타나 점점 대담하게 소년을 유혹하는 것이었다. 드디어는 포옹을 하고 뺨을 부벼대는 등 노골적으로 유혹해왔다. 외모도 준수하고 성격도 좋은 총각나리, 이리 가까이 오셔요. 저는 서당에 가는 길이라 같이 놀 시간이 없습니다. 아, 조금만 놀다 가셔요. 소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별로 싫지 않아서 처녀가 하는 대로 매일 몸을 맡겼다. 얼마 뒤 처녀는 입맞춤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같이 유혹이 거듭되는 동안 소년의 몸은 날로 수척해 갔다. 그러나 소년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럴수록 인선은 수척해 갔고 서당에 가서도 시름시름 잠이나 자려는 등 남보기에도 정 같지가 않았다. 서당 선생은 예사롭지 않음을 알고 인선을 불러 그 연유를 물었다. 인선아, 요즘 글공부 때도 졸기일수이고 얼굴도 헬쓱하니 무슨 일이 있느냐? 망설이던 인선은 무섭기만 하고 엄하던 스승의 인자함에 끌려 그동안 처녀와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다. 서당 선생은 인선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어허, 백년 묵은 여우에게 홀린 모양이구나. 이를 어쩐담. 백년 묵은 여우가 이 소년의 정기를 빼먹으려고 처녀로 둔갑해 일을 벌이고 있음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서당 선생은 소년이 놀라지 않게 알아듣도록 잘 일러주었다. 인선아, 지금 그 처녀가 네 정기를 빼가고 있는 것이니 이 처녀를 떼버리지 않으면 네가 죽게 된다. 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승님, 죽는다고요? 당황해하는 인선을 안심시키고 그 비방을 마저 일러주었다. 오늘도 그 처녀가 입을 맞추거든 그 처녀의 혀끝에 구슬이 있을 것이니 그 구슬이 네 입에 들어왔을 때 얼른 그 처녀의 입을 떼버리고 신장을 벗어서 처녀의 뒤통수를 힘껏 내리쳐라. 네, 잘하겠습니다, 스승님. 집으로 돌아가던 소녀는 그날도 처녀를 만났다. 소녀는 스승이 일러준 대로 했더니 정말 처녀가 쓰러졌다. 그런데 그처럼 아름답던 처녀가 백녀우로 변하지 않는가? 너무 놀란 소년도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튿날 서당 선생이 인선을 찾아와 그 구슬을 보자고 했으나 인선은 처녀가 백녀우로 변할 때 놀라서 그만 삼키고 말았다고 했다. 선생은 애석해 하며 인선을 보고 말했다. 그 구슬이야말로 보물이다. 그 구슬을 가지면 모든 세상 이치를 알 수 있는 것인데 네가 그 구슬을 삼키고 땅에 쓰러졌다니 너는 필시 유명한 명지관이 될 것이다. 정말 인선은 그 구슬 때문이었던지 유명한 지관이 되었다. 그 뒤 인선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안장할 묘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산을 누볐다. 그러던 중 명당이라고 생각되는 장소를 발견하였고 그 자리에 묘의 구덩이를 파놓았다.
하룻밤을 지내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올라가 살폈더니 묘 안에 물이 흥건히 괴어 있었다. 그는 분명 명당인데 이상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물이 있는 곳에 아버님을 모실 수 없어 다른 자리를 구해 모셨다. 한편 인선에게는 배씨 집안으로 시집간 누이 동생이 있었다. 장례를 마치고 나자 누이 동생은 오라버니에게 부탁이 있다는 것이었다. 오라버니, 우리 처지는 아시다시피 가세가 공궁하여 좋은 묘자리는 고사하고 쓸만한 자리 하나 구하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오라버니가 처음 아버지를 모시려고 파놓은 그 묘자리에 저의 시아버지를 모실까 합니다. 기왕 파놓은 묘자리니 저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인선은 동생이 청하는 것이라 쾌히 승낙했는데 사실은 이 동생이 밤중에 이곳이 명당인 것을 알고 자기의 시부모를 모셔 복을 받으려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아무도 몰래 그 묘지에다 물을 길어다 부어놓은 것이었다. 이곳에 물을 퍼내고 시아버지를 모신 배씨 집안은 역시 명당이었던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친정아버지의 묘터를 빼앗은 동생은 마음씨가 바르지 못해 덕이 없었다. 그 후 하루는 탁발승이 찾아와 부자가 된 인선이의 동생집 문전에 서서 시주를 청했다. 그러나 시주는커녕 인색한 여인이 박대가 심하므로 대문을 나서던 이 스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떠났다. 저 묘가 누구의 묘인지 모르지만 묘 앞에 있는 저 바위를 깨뜨려 없앴더라면 더 큰 부자가 될 터인데 참 아깝구나. 나무아미타불. 스님을 내쫓던 인선의 동생은 그 스님의 혼잣말을 듣고는 배씨 문중에 알렸다. 이에 배씨 문중은 회의를 열어 굴레 바위를 깨뜨리기로 결정하고 석공을 불러 일을 시켰다. 어허! 그 바위를 함부로 깨뜨리면 큰 화가 미칠 것이오. 절대 깨뜨리지 마시오. 한 백발 노인이 나타나 바위 깨뜨리는 것을 큰 소리로 말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그 노인을 혼내주고 쫓아버린 후에 결국 바위를 깨뜨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깨진 바위 틈에서 피가 흘러나오면서 파랑새 한 쌍이 나와 약 700m 떨어진 바람소로 날아가서는 그 속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놀라움을 금치 못한 그들은 연방죽으로 달려가 보니 피 2방울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뿐 파랑새는 자취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그 집안은 망하고 말았다. 도승이 욕심 많은 여인을 응징한 것이다.